먼저 수소 저장 물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료전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용이나 자동차용 연료전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용이나 그런 데 사용되는 연료로는 수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부피당 에너지 데시티가 매우 낮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용에 지금 연구되고 있는 350바나 700바의 압축 공기는 기존의 가솔린에 비해서 부피당 에너지 데시티가 한 3분의 1 정도로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리퀴드 수소 또한 한 반 정도의 에너지 데시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DOE에서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매트리얼이라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700발보다 대부분의 물질들이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 연세대학교하고 생산기술연구소에서는 현재 NABH4를 이용한 수소 저장 물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ABH4의 반응식은 산촉매 존재하에서 2몰의 물과 반응하여 4몰의 수소와 그리고 NaBO2라는 바이프로덕트 그리고 267kJ의 소량의 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식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로는 인화성이 없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그리고 NaBO2 부산물의 NaBO2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없으며 NaBO2가 리덕션을 통하여 리사이클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몰의 물과 반응한 농도가 한 52% NaBH4로서 그러한 효율이 한 10.8%로서 2015년 DOE에서 타겟팅한 거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소가 액체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습 조건에 유리하며 최근에 밀레니엄 셀에서 다른 회사와 협작하여 시제품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현재 밀레니엄 셀에서 시제품을 런칭한 그림인데요. 여기가 수소 발생기이고 얘가 폐활동 영역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유동형 소형 연료전지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도 시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 외에 NABH4를 수소의 매개체로 해서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해서 그 자동차의 연료로서 주입돼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BH4에 따른 수소를 발생하기 위하여 알류 충배를 준비하였고, 그에 따른 하이드로젠 제너레이터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NaBH4에 따른 수소의 발생량을 옵티멈 조건에서 수집하였고, 그에 따른 PMFC 연기운전을 하였습니다. 우선 총매를 준비하는 데 앞서 지스체로는 TI 메쉬를 사용하였으며 알류 프리커서로는 알류 플로라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TI 메쉬와 같은 경우는 표면의 붙이기가 거의 없어서 총매가 잘 안 올라가서 에칭을 통하여 표면의 붙이기를 주었습니다. 표면의 샌드블라스트와 염산과 황산의 산처리를 통하여 표면의 붙이기를 주었으며 표면의 붙이기가 안 한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였고, 그 위에 알류 총매를 얹어서 환원을 시켰습니다. 본 데이터는 NaBH4의 농도에 따른 수소 발생 속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10%의 NaBH4의 수소 발생 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20%, 30% 갈수록 수소 발생 속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부산물로 생기는 NaBO2의 솔리드 바이 프로덕트에 의해서 물과 알류 충매나 아니면 NaBH4의 접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물의 소비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 속도 또한 작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5%나 10%의 용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맑은 색의 용액을 띠는데요. 그거는 지금 NaBO2가 10%에서는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녹아있는 것을 프리즈 드라잉을 통해서 건조시켜서 XRD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부산물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다른 NaBO2, EH2R라는 수화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반응식에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 수화물이 발생되는 이러한 반응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농도 10%의 NaBH2 솔루션에서 반응하였을 경우 한 18.9몰의 물이 들어갔고 한 14.9몰의 물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반응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소가 한 2.1%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현재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저장 메탈 같은 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값으로서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있어 NaBH2의 농도를 맥시멈으로 올려서 반응을 시킨 결과 7.28%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따라서 수소 발생 속도는 늦지만 상용화가 수소량이 많은 30% NaBH2 솔루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총매로는 10% 알루를 방지한 총매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연료전지 스테이션에서는 저희가 직접 뿌린 MEA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연료전지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소형화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룸템퍼러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NaBH2에 의해 발생한 수소에 대한 그래프가 이건데요. 그리고 이건 순수수소에 대한 수소에 의해서 나오는 퍼포먼스인데요. 지금 NaBH4에 발생한 수소가 수소보다 약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액체 상태에서 발생한 수소가 가습에 조금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습이 되었지 않았나 판단되었으며, 하지만 8시간이 지난 후에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 2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소가스 안에 아무래도 NaBH4가 존재하여 멤브레인이나 촉매에 피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물에 통과시켜서 그 물을 RCP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나트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그 MEA를 가지고 또 임피던스를 측정해 본 결과 막정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계면정환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계면정환의 변한 이유가 그 촉매층에 그 라피온 아이노머의 프로톤이 소듐으로 변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서 이러한 계면저항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막저항이 거의 변화는 없지만 이 장기간 47시간 이상 더 운전을 했을 경우에 멤브레인 또한 이러한 그 라피온 아이노머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앞에서 그 NaBH4는 산촉매를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산촉매 대신에 리퀴드산 촉매를 사용하였습니다. 리퀴드산 촉매로는 황산을 사용하였고요. 리퀴드산 촉매를 사용해서 또 피드레이트를 조절함으로써 수소 발생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리퀴드산 촉매를 사용하여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는 데이터에는 한 10시간까지밖에 저희가 지금 넣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20시간까지 성능 측정을 해본 결과 거의
안정화되고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능 데이터만 측정을 한 결과고요. 앞으로 CV나 임피던스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샌드블라스트와 LCD 산처리를 통한 TI 메탈이 안류 충매를 올리는데 효율적이었고요. 그리고 10% 소듐 보라이드가 가능성은 높았지만 가는 그 양의 반을 저희는 30%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 제너레이터 시스템에서 한 22시간 정도 동안 0.5V 430 단위면적당 430mAh의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연료전지에서 소듐폼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퀴드 산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연료전지에서 성능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